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양수 겸장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의 위기란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가 모두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절대 강자였던 메모리에서는 HBM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리고 있고, 이 파운드리에서도 TSMC에 완패하는 양상입니다. 사실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이 지경까지 되기까지 팔방미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업체입니다. 이 메모리는 물론 반도체 설계 위탁 제조라는 파운드리 모두를 하는 기업이기에 그랬습니다. 이 AP부터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삼성이 팹리스로서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을 적어도 이 파운드리가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게끔 최소한 유지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또 메모리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도입된 장비가 있다면 메모리 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는 장점도 갖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가령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경우는 경쟁에서 지면 비싼 돈을 주고 도입한 EUV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만, 삼성은 파운드리 라인의 EUV 장비를 메모리 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훨씬 낮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재 삼성은 자신의 AP인 엑시노스의 경쟁력 하락으로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급 메모리라는 HBM은 최고 AI 기업인 엔비디아 컬테스트에서 완전한 OK 사인을 아직도 못 받으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의 값어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리와 HBM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파운드리에서는 엑시노스 2500이 오는 7월에 나오는 갤럭시 Z 플립 7에 전량 탑재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엑시노스 2500이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됐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에 탑재된다는 말이 돌았고, 플립 7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글로벌리하게 전량 탑재된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모델에만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가고 나머지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번 소식이 맞다면 플립 7은 엑시노스가 탑재된 삼성의 첫 폴더블 폰이 되는 것에서 더 나가서 그간 정상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했던 삼성의 엑시노스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이 전량 탑재된다는 얘기의 소스는 팁스터인 그 기즈모 차이나 기자 에렌잔 일마즈입니다. 퀄컴 칩셋이 워낙 비싸고 그 결과 삼성 스마트폰의 비용 부담이 크고, 또 퀄컴 칩셋이 죄다 TSMC에서 만들어지면서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저하라는 고질적 문제가 표변화되면서 삼성이 내린 결단이란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엑시노스 2500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를 갤럭시 Z 플립 7에 진짜 전량 탑재하게 되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내놓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 갤럭시 S22 시리즈의 엑시노스를 탑재했다가 이 발열 논란과 성능 저하 문제로 사용자 불만을 크게 샀던 전례가 있죠. 실제로 엑시노스 2300은 만들기조차도 못했습니다. 특히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발열 제어가 더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그런데 엑시노스 2500은 성능 면에서 우려가 있는 AP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사용 환경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삼성이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 팁스터인 기즈모 차이나 기자의 예측대로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 탑재가 전량 이루어진다면, 이게 현실화된다면 삼성의 내부적으로 칩 성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삼성 3나노, 파운드리 3나노의 양산 수율에 대한 믿음에서 단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엑시노스의 전량 탑재가 사실상 삼성 내부의 자신감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잘 와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갤럭시 S25는 폰 그 자체로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삼성에겐 충격을 불러온 폰이었는데요. 그 S25에 활용된 모바일 디램인 LPDDR5 공급자로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엑시노스 2500은 탑재되지조차 못했습니다. 설계 문제, 그리고 파운드리 3나노 수율이 모두 겹쳐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엑시노스를 둘러싼 변수는 사실 하나둘이 아닌데요. 당장 삼성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 파운드리의 양산 기술력 부족, 그리고 ARM의 로열티 제도 개편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엑시노스의 설계 비용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의 경우는 완전히 실패한 3나노보다는 2나노에 힘을 주면서 이런 삼성 파운드리 전략도 엑시노스 2500의 등장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과 연계돼서 엑시노스 2500이 폴더블 폰에 더 정확히는 갤럭시 Z 플립 7에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HBM3E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마무리 여부인데요. 최근 국내 언론에서는 삼성이 HBM3E 12단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패키지 상태에서의 품질 검증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 GPU에 탑재되기 전 메모리 자체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불리는 베어다이 테스트를 삼성이 통과했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최종 OK 사인이 나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올 2분기에 이 HBM3E 12단 제품 통과를 마무리 짓고 3분기부터 양산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입장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끝날지 잘 봐야 합니다. 이번 소식에 앞서 모건 스탠리도 삼성이 2분기에 엔비디아 HBM3E 12단 인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구글, 미디어텍 등이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에서 계속 성공이 지연되자 삼성 대신 마이크론 제품으로 이들 팹리스들이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고 성공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는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에 적어도 6월 달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HBM의 비즈니스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엔비디아 HBM 컬 테스트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뜻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HBM3 12단의 6월 내 컬 테스트 마무리가 삼성의 HBM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깊은 추락의 트리거가 될지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삼성이 엔비디아 인증 테스트를 6월에 순조롭게 끝내면 구글의 7세대 TPU인 아이언 우드에도 HBM3를 무난히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미 칩 시장에서는 원래 구글이 HBM 구매를 2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큰 HBM 수요처로 구글이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하드웨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글의 파운드리에서는 외면받고 있지만 HBM에서는 선두를 따라잡는 데 절실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오늘은 삼성의 얌수 겸장이라는 주제로 엑시노스와 HBM의 동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